위험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위험하게 보이는 거 바로 요거죠.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순유출이 보여지는 것.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이 위험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좀 심상치가 않죠. 공식적으로 전쟁 선언이다 선포를 해버리더라고요. 일단은 굵은 비는 피해가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렇게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 값이 큰 건 당연지사예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변동성이 큰 상품이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코인 시장, 그나마 비트코인은 하루에 수십 %씩의 변동성을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자 또는 금 또는 그 밖에 예금, 채권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코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코인 투자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뭐 하루에 그래봐야 뭐 몇 % 내외 이렇게 웃어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위기로 보이나 봅니다. 자, 일단 그에 발맞춰서 보고 계시다면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의 장외 거래에서 오늘은 하락 갭이 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차트상에는 다 반영이 됐고요. 하락 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리니까 더 샀단 얘기죠. 어제 요만큼 내렸는데 더 샀어요. 그럼 오늘은 요만큼 내려지면은 어떻게 될까? 더 살까요? 할까요? 일단 어제까지는 샀어요.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좀 사긴 샀습니다.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말인즉슨 싸니까 더 사더라. 다만 여기서 좀 엇갈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쭉쭉 가보시면은 블랙락, 그러니까 큰형님, 큰누님들은 엄청나게 사셨어요. 어제보다 더 싸졌다고? 더 사? 어제보다 2배 이상 더 샀습니다. 근데 피델리티는 둘째형이죠. 간당간당해요. 요즘에 뭐 살 때도 그렇게 많이 사는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살 때 왕창 팝니다. 그러나 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워낙 거의 블랙락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장 블랙락에서 많이 사준 관계로 어제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시세는 좀 안 좋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선물 차트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유입 말 그대로 매수죠. 누군가 매수하면, 그리고 누군가 매수할 때 당연히 누군가는 매도를 했겠죠. 누군가가 팔겠다라고 매물을 올려놨으니까 누군가가 살 수 있었던 거 당연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매수보다 매도세가 더 약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매도하려는 사람들보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그 자본력도 더 크다면 일반적으로 차트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사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사실은 사람들 숫자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데 그냥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시세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공식인데, 다만 현물 ETF는 좀 달라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현물 ETF는 누군가가 사더라도 시세가 내려갈 수 있고요, 내려가더라도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갔지만 유출될 수 있고요, 내려가더라도 순유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려워. 현물은 쉬운데 현물 ETF는 참 어려워. 자, 현물 ETF와 현물 간의 차이 뭡니까? 바로 인덱스를 추종한다는 데 있죠. 무슨 얘기냐면, 현물 ETF는 방향성에 따라서 4가지 현상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것부터 할까요? 아니야,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랬어. 요즘 어제 오늘 시세가 좀 내렸으니까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승하는 경우겠죠. 여기서 어제와 시세가 동일한 횡보하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가 하락하는데 마찬가지로 유입 순자 붙일게요. 순유입. 시세가 하락하는데 순유출. 사실 시세 하락과 순유출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만 시세가 하락했는데 유입됐다. 이거는 조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시세가 하락했다면 뭔가 엄청난 유출이 있었을 거야. 어제 많이들 불안해하시면서 지켜보시는데 막상 차트는 조금 내려오는 듯하지만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고 그 와중에 또 블랙락 형님 누님들은 그제보다 더 많이 샀어요. 2배 이상 샀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도 각각 유입되는 경우와 유출되는 경우. 시세가 상승했으니까 순유입이 더 많았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경우가 다 존재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 1-1, 1-2, 2-1, 2-2의 경우겠죠. 제 친구가 이걸 헷갈려 해서 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원래 그 친구가 제 얘기를 15분 이상 듣는 친구가 아닌데 제가 설명하는 걸 15분 동안 경청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한 내용이구나. 자, 일단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냐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미래가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여기 차트상에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점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 주황색 점은 장외 거래에서의 현재 시가입니다. 지금은 아직 개장 전이니까 장외 거래에서의 현재 시가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개장이 되면 이제 현 시가가 이 주황색 닷을 옮겨 다니면서 시세를 표시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빨간 라인은 전일 종가죠. 전일 양봉으로 마감했다면 빨간 점선이 아니라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어제는 음봉이었으니까 빨간색 점선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빨간색 점선 이제 그만 좀 보고 싶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일단 시세상으로는 장세가 안 좋아요. 그죠? 진짜 위험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위험하게 보이는 거 바로 요거죠.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순유출이 보여지는 것.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이 위험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시세만 보고 있다가는 정확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잘 팔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현물 ETF 시세와 또 순유입 유출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시세가 하락하는데 순유출이 보여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앞서 보셨다시피 어제 시세가 내렸네. 사람들이 많이 팔았나 봤더니 샀어. 그 와중에 투자 제일 많이 하신 제일 큰 손 형님 누님들은 더 샀어. 어제보다도 더 많이 샀어.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대기수요라고 하죠. 시세가 하락하는데 순유입이 보여진다. 그러면 위험을 감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대기수요의 가시화구나. 즉 잠깐만 내리기만 해봐라 사야지 라는 대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대기 수요의 성향은 어때요? 말아 올리면서 사는 성향이 아닌 거죠? 대기 수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차트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올랐으니까 사야지. 이거 뭡니까? 추격 매수죠. 쫓아가면서 사는 거. 그동안 사지 않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가. 야, 지금 내가 여기서 더 싸게 걸어놓으면 못 쫓아가잖아요. 안 사지고 그냥 시세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급하니까 시장가로 위로 긁는다라고 표현하죠. 현시가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순유입이 보여지는 경우겠죠.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현물 ETF와 현물 ETF 순유입, 순유출 시세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물 차트와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앞으로 어렵고 복잡한 건 제가 다 확인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만 대략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잠이 많이 없으신 형님 누님들 계시면은 쩔코 동생 없는 시간에도 내가 좀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상황이라고요?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순유입이 보여지고 있는
말 그대로 대기 수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대기 수요의 성향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정가 매수 성향이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미리 지지선에 이렇게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마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시장가로 긁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순유입이 보여지고 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위험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앞선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사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막 사. 근데 사는 것도 지정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요? 위에 있는 걸 긁으면서 올라가잖아. 누군가가 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걸 시장가 매수 성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24시간 동안 주구장창 1초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이라고 본다면 50분 동안 오르더라도 중간에 한 5분 10분 정도 내리는 구간도 있고, 그걸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니까 또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지정가 매수가 보여지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성향은 시장가 매수 성향을 띠더라.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죠? 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떨까?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순유출이래. 이거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순유출이야? 순유출이 되면은 시세가 안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 시세가 상승하니까 별일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가장 위험합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세가 하락할 때 순유출이 있는 것보다 시세가 상승하면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무슨 얘기냐? 시세가 올라갔어. 그런데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대.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되면 이게 또다시 재편이 돼요. 성향이 이렇게 격자로 바뀌겠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와 가까운 미래니까 지금 현재 2025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하락장으로 전환된다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또 다시 끝나고 약세장 그리고 강세장으로 전환될 때는 이게 격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크로스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순유출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가장 위험하냐? 곧 최고점이란 얘기예요. 곧 최고점이란 얘기 뭐예요? 곧 떨어진다는 얘기지. 순유출은 마지막 광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특히 현물 ETF 순유출은.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하락할 때 순유출은 언제쯤부터 나와요? 지지선이 깨졌을 때부터. 시세가 내리는데 싸니까 더 사자가 아니라 이젠 이미 많이 내렸으니까 시세가 내려가면 내일은 더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더 파는 겁니다. 더 파니까 더 내려가겠죠.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어떻다고요? 시세가 하락하는데 순유입이 보여지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요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뭐야? 시세는 내릴 거지만 위험하지 않다. 야, 이거 어떻게 들으면 열탕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잖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현재 시세가 떨어지고 있지만 순유출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아직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